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효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야기입니다. 5월 25일 날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서 연속 세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가 3.5%로 계속 유지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부채를 진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금리 상단이 5.25%고 우리나라는 3.5%죠. 금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이 계속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서 나갈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그 정도로 취약한 상태는 벗어났다는 그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주식이고 파란색이 채권인데요. 주식의 경우에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 한 달만 잠깐 순 매도세가 많았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죠. 채권도 작년 11월부터 보면 12월 그리고 올 1월, 2월만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매수세가 더 많습니다. 특히 최근 3월과 4월 들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1.75%나 금리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비타 수브라바니안 최고 전략가는 한 인터뷰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미국 국채가 현재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입했는데 그 결과 가장 방어적인 자산인 국채가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역설적으로 국채를 많이 찍어내서 버블의 진원지가 되었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위기에 처한 것이 이들이 국채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투자한 자산 가치가 떨어졌고 그래서 이를 우려한 예금자들이 예금을 급히 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미국 지방은행 위기의 근본은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전략가의 이 지적, 무위험 자산이었던 국채가 현재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되었다는 이 말은 일견 타당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벌써 160%나 폭등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사라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AI 열풍이 불고 있죠. 엔비디아 주가 1개월 차트입니다. 무려 43%나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인공지능 AI 프로세서 GPU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덕분에 세계 여러 유수한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은 ETF, 속스, 티커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주가 차트도 한 달 사이에 21%나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7만 원을 돌파했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지금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주가 앞선주 대비 지난주에 0.74%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보면 거의 15% 상승했습니다. S&P 500 앞선주 대비 0.3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보면 거의 10%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앞선주 대비 2.46% 올랐고요. 연초부터 보면 거의 25%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도 저조했습니다. 약 0.51% 하락했고요. 그러나 연초 대비로 보면 아직도 61% 상승한 상태입니다. 금 가격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선주 대비 1.7%가량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약 6.5%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효과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부채 한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내내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24일 날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 AI 열풍과 맞물리며 반도체 주가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인플레율이 너무 높다, 금리를 낮출 여지는 적다 등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장은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베팅하는 율이 65%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22만 9천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예상은 24만 5천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적죠. 실업자가 적다는 뜻은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4월 근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되었는데요. 전년 대비로 해서 4.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은 4.6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높죠. 그래서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다는 것은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에 대형 기업들의 효율 집중이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하면서 S&P 500 연말 지수 전망을 기존에 4,000에서 4,300으로 올렸습니다. 시티그룹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도하라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지난주에 중립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냉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AI 열풍 그리고 엔비디아의 높은 실적은 온탕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한 주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 소비와 고용이 아직도 탄탄한 덕분에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힘을 발하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 지난주 2.46%나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22편 19절에서 21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어려움에 처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오 라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시편 기자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칼과 개의 세력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들이 그렇습니다. 칼은 적의 무기일 것이고 개의 세력은 적대적인 무리들이나 부류일 것입니다. 사자나 들소는 실제 짐승일 수도 있고 대적자들이나 악한 세력을 그렇게 상징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인들은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폄하하거나 깔보는 의미로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욕할 때 개 XX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의 세력은 나쁜 악한 부류나 무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개들을 삼가라 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꽹오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번 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어서 시편 기자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